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다운 나이인 18살, 바깥 세상에 제가 처음으로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실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6년 동안 고통받아온 신경증 환자입니다. 어머니과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하셨던 그런 때였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수학 문제부터 풀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까 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18살. 그렇죠. 18살이죠? 자, 그러면 이제 18에서 6을 한번 빼보도록 합시다. 얼마가 나오죠? 12. 그렇죠. 똑똑해요. 저는 12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병과 스트레스와 끊임없이 맞서 싸워왔습니다. 장경련, 위경련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서는 왕따, 말투가 재수없다는 이유로 경미한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환각이나 환시, 그리고 또 남성공포증, 피해망상 이런 것들에 시달리며 굉장히 암울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듣기만 해도 솔직히 끔찍하죠? 그런데 저는 제가 결코 힘들다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 헌신하고 슬퍼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저보다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슬프다, 나는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학교에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상담기관 위클래스 모두 아실 텐데요. 위클래스의 도움이나 아니면 때로는 전문적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상담을 안 한 해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해온 많은 상담들 중에서 제가 효과를 본 상담은 단 한 가지였다는 거.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문제였던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제가 상담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이었느냐? 마음가짐의 차이였죠. 저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마음가짐의 차이라는 것을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가지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무턱대고 긍정을 강요를 할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이 기말고사를 쳤어요. 아니면 매우 중요한 시험을 쳤어요. 매우 중요한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46점이 나와버렸네. 100점 만점에. 잘 줘봤자 이제 4, 5등급 나오는 그런 점수예요. 그런데 옆에서 친구가 46점 받은 것만 해도 어디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래 46점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친구를 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친구를 때리고 싶잖아요. 46점 받은 게 당장 짜증나 죽겠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을 바로 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그 마음가짐의 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고통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병증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고요. 굉장히 또 암울한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딛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제가 슬프다고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부모님은 힘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저보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야, 이 정도로 계속 힘들어하는 건 야, 넌 사치다 이러면서 계속 저를 채찍질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발작, 공황 발작.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정신병자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저한테 투영시킨다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저는 작년 7월에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쯤에 마지막 심정으로 찾아간 한 전문 상담소 기관이 있었는데 그 상담 기관에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혜민아, 애완고양이가 죽었다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다. 근데 애완견을 안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원래 사람들은 천차만별의 이유로 슬퍼할 수 있어.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슬픈 일을 기준 짓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슬퍼해야 하는 일과 아닌 일이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말해서 눈물을 흘려서 마땅한 일과 아닌 일이 따로 있는 걸까요? 그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슬프고 본인이 화가 난다면 그것이 바로 슬퍼할 가치가 있는 행동이 아닐까요? 저는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기 때문에 정말 눈 한 번 딱 감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야, 너보다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것까지 뭐 슬퍼하냐. 야야야, 치워.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 정도 질병이면 그래, 힘들었겠네. 이런 식으로 저의 고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솔직히 궁금하시죠? 네. 그런데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저는 자퇴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복학 준비를 하며 이제 건강을 되찾은 뒤 새로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매일매일이 기적 같을 정도로요.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결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아무도 여러분 슬픔의 무게를 따질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고민이 되고 슬프다면 그것은 이미 고민이라는 이름으로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슬픔의 눈물을 흘릴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때 개인적인 고통을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비교해보는 사람이었어요. 제 눈물이 사치스럽다는 그런 생각에 눈물도 흘리지 않고 계속 삼켜만 왔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제가 흘리지 못한 눈물이 더 큰 병으로 돌아왔죠. 부정적인 감정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절대 혼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올바르게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를 강요받아왔죠. 교과서도 그러고 어른들도 다 그러니까요. 긍정적으로 살라고.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말해봅니다. 애써 긍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슬프다면 슬퍼해도 돼요. 여러분이 화가 난다면 화를 내도 돼요. 그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슬픔을 눈물로써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통이나 그리고 고민 이런 것들이 흘러간 눈물과 함께 싹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흘리라고요? 안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볼까요? 무엇을 흘리는 게 중요하다? 눈물! 그렇습니다.
이 세상 눈물을 흘리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강연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